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오늘은 조리원 선택의 득과 실, 그리고 선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만삭이 한 3, 4개월 남으셨거나 아니면 그 근처이실 텐데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꼭 좋은 조리원, 자기가 원하는 조리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요, 밥 먹는 건데요. 어떤 조리원에서는 조리원 동기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 이런 곳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조리원 동기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밥을 넣어주는 곳이 있어요. 이 두 곳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밥을 넣어주는 곳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고 가끔은 더 자고 싶고 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조금 나만의 시간을 원했고, 그리고 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밥을 이제 받는 거를 택했어요. 그런데 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교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잠깐 만나봤자 수유실에서 잠깐 얘기하는 정도인데 전부 다 피곤해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도 자고 있고 수유를 한다고 해도 졸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조리원을 나가게 되면 특히나 첫 아기인 분에게는 조리원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갑자기 태열이 있고 갑자기 폐렴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급하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정말 저 같은 경우 갑자기 저도 생각 못 했는데 기저귀가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다 닫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조리원 친구에게 전화해서 픽업을 가고 이런 경우가 정말 아니면 열이 나는데 제가 챔프 시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챔프 시럽을 받으러 달려가서 시럽을 몇 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 돕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조리원 친구는 은근히 끈끈한 그런 연락처가 돼요. 그래서 전부 같이 크면서 자기 아기와 같은 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같이 커가면서 어떤 것을 교류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의 그런 끈끈함이 생겨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리원 친구가 거의 없다는 거, 한 명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친구와 끈끈하게 그래도 지내지만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좀 더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밥을 같이 먹기 싫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나중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시 조리원을 들어가게 되면 밥을 같이 먹는 조리원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둘째를 출산하시거나 셋째를 출산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또 다르죠. 왜냐면 이미 출산을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이 필요는 없을 거니까, 그리고 아기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초산이시라면 저는 밥을 같이 먹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면회 시간입니다. 어떤 조리원은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면회가 가능해요. 어떤 조리원을 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면회되는 곳을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면회를 가게 되면 무언가 바리바리 누군가 이렇게 뭐라도 좀 사와요. 그때 기저귀를 말씀하는 거죠. 기저귀가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쉽게 가져오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원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돈도 많이 가져오세요. 속물이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으면서 조리원 값도 만만치 않고, 조리원에 나가서 만약에 아기 돌봐주시는 분을
페이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럼 돈이 한 번에 훅 나가겠죠. 근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조리원에서 친구들이 오면서 아니면 가족들이 오면서 조금씩 주는 그 돈을 모아서 조리원 비용도 내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저는 잠깐 그 시간 그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또 행복하고 서로의 그런 교감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저도 그렇게 택했지만 여러분들도 꼭 조리원에서 나는 그냥 편할래 이렇게 택하지 마시고요. 네, 뭐 돈 많으시면은 돈을 안 받고 뭐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그거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다 돌려드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면회되는 곳을 택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 보통 꽃을 선물을 해요. 근데 조리원에는 꽃을 잘 반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조리원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병원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알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가면 그 조리원 앞쪽에 그 들어가는 문 제일 앞쪽에 꽃이 이렇게 있어요. 누군가 꽃을 받은 거죠. 하지만 자기가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아기도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걸 그러니까 안으로 들이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꽃 선물은 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잠깐 받아서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저도 근데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요. 또 네 번째로 마사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많이 하세요. 제가 그때 마사지를 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때 마사지를 하게 되면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궁도 굉장히 이렇게 잘 수축하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좀 더 다이어트 기능적으로도 괜찮고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리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들어가기 전에 조리원의 마사지 비용 뭐 5번 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그 마사지 비용도 같이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요. 조리원의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는 보통 집이랑 가까운 건 당연하지만 병원이 있는 조리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아기가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기가 갑자기 황달이 왔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조리원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리원에 갔을 때도 저는 병원이 같이 있는 조리원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였죠. 근데 제 친구도 황달이 생겨서 조리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병원이 같이 붙어 있는 조리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사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그런 조리원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싼 조리원을 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조리원 동기라는 게 사실 진짜 조리원을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리원 동기라는 게 생각보다 끈끈해져요. 그 아기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많은 그런 힘든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리원을 조금 더 비싼 데로 가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돈을 낼 수 있는 만큼의 잘 사시는 분들이 오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친구가 되려고 그래서 더 좋은 곳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라고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의 선택인 거죠. 만약에 좀 돈 많으신 분들을 만나시고 싶다면 조리원 선택도 거기에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죠. 연예인 진짜 비싼 곳은 뭐 청담동에 되게 비싼 곳은 어떤 곳은 1,000만 원도 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는 진짜
탑 사람들만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레벨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 저의 수준에서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300만 원을 정확히 300만 원짜리 조리원에 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도 괜찮았고 제가 하기에 굉장히 그런 무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 좋은 곳에 가셔서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다는 거. 그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네, 그거는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더 좋은 그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시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자신의 선택에 맡기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조리원 위치 선택입니다. 조리원 위치를 선택할 때 사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이 가장 좋은 거겠죠.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조리원이 병원이랑 같이 있냐 없냐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조리원 동기 중에 아기가 황달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혀 아래 아기를 좀 잘라줘야 되는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잘라주면 무리가 없는데 그거를 자르지 않고 좀 나중에 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병원이 아니라서 그거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조리원은 병원이랑 같이 있는 곳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조리원 동기가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조리원 동기가 은근히 끈끈한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돈보다 사실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비싼 곳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조리원을 비싼 데로 갈수록 조금 더 돈이 많으신 분들과 만나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랑 같이 계속 친해지고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가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막 1200만 원이에요. 2주에 12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연예인들이 막 가는 곳을 저 같은 사람이 막 가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이제 감당 못하죠. 저는 300만 원짜리 조리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잘 지내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리원에서 2주를 계시고 그 다음은 2주 아기 돌봐주시는 분을 쓰시는 게 저는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리원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적응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뭐 코 빼는 방법, 아기 씻기는 방법부터 하나부터 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옆에서 봐주실 그런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동영상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임산부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비키마마 갔어? 제가 너무 푼수 같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다음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여러분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비키마마 가서 분수 같나요? 안녕.